별밤쌤입니다. 요즘 유아교육 카페나 커뮤니티 게시판을 보면 선생님들의 대표적인 고민이 하나 있어요. 오늘은 그 고민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제 경험을 살려서 작은 팁을 좀 드릴게요. 연말 연초에 이맘때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있어요. 초임교사도 현직교사도 하는 비슷한 고민인데요. 바로 나는 유치원에 근무를 할지 어린이집에 근무를 할지 또는 기존에 다니고 있던 원에 계속 근무를 할지 이직을 할지 이런 고민인데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학교를 졸업하는 선생님들 졸업 축하해요. 그렇지만 졸업과 동시에 고민거리가 생겼죠. 바로 취업인데요. 나는 어린이집에 근무할지 또 유치원에 근무할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린이집도 근무해봤고 유치원도 근무를 해봤지만 큰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유아교육과 졸업하시는 선생님들이라면 보육실습도 해봤고 교육실습도 해봐서 이미 겪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 연령입니다. 나는 만 1세, 2세처럼 이렇게 조금 작고 아기 같은 친구들이랑 케어하면서 폭풍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셔야겠죠? 반면에 조금 나는 더 이제 큰 친구들이랑 심화적인 깊이 있는 수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아 전담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 나에게 전혀 맞지 않는 연령의 반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을 할 때 어린이집에 갈지 유치원에 갈지 나에게 맞는 연령이 영아반인지 유아반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내가 7세를 맡고 싶다고 해서 원장님께서 그래요 선생님 7세 하세요 하고 반을 맡겨주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큰 연령 만 5세 반을 맡고 싶은데 영아 전담으로 간다면 그거는 조금 더 나에게 스트레스 되는 일일 수 있어요. 반드시 나에게 맞는 연령을 생각해서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은 아마 이직의 고민이 제일 크실 것 같은데요. 이직하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사의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건강상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병원을 꾸준히 다녀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원에서는 병원 다니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직을 하게 됐는데 선생님들께서 이직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직하는 이유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거리가 멀어서 이직을 하신다는 선생님이 또다시 먼 곳을 선택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원을 우선순위를 정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저는 제일 먼저 출퇴근 거리를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또 프로그램 그리고 야근의 유무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알아보고 면접을 보기도 했고 여러 곳에 붙었을 때 어떤 곳을 선택할지 요 우선순위 정했던 걸 생각하면서 선택해서 그 원으로 취업을 하기도 했어요. 선생님들께서도 이직을 하실 때 반드시 우선순위를 정해 놓으신다면 나중에 여러 곳에 붙었을 때 고민하지 않고 금방 선택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팁을 드리자면 저는 엄마이자 선생님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제 아이를 케어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야근이나 출퇴근 시간이 너무 이르거나 늦으면 아이 케어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출퇴근 시간 그리고 야근 같은 부분을 꼭 체크해 주셔야 끝까지 근무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인데요. 저는 1시간 반 걸리는 원도 근무해봤고 3분 거리의 원도 근무를 해봤어요. 두 원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까운 원에 있으면 출퇴근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동안의 시간을 더 활용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가깝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저는 3분 거리에 있는 원에 근무를 할 때 창문을 열면 우리 반 아이가 있었어요. 바로 맞은편에 친구가 살고 있어서 이런 단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는 목욕탕에 가서 씻고 있는데 선생님! 하고 부르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조금 민망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멀리 있는 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멀리 있어서 좋은 점은 그 원만의 특별한 원이 있다 보니까 가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말 가고 싶다면 가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단점이 더 큰 경우가 많아요. 1시간 반이라는 거리는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운전을 하면 크게 힘든 부분은 없겠지만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은 사람도 꽉 차 있고 굉장히 힘들어요. 출퇴근 시간이 조금 늦는다 해도 그동안 서 있는 시간이라든지 기다리는 시간
이런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너무 먼 곳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최대 출퇴근 거리는 왕복 1시간 정도의 거리가 가장 좋아요. 그 다음으로는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이 진짜 중요해요. 보통 유치원에서는 누리과정을 하겠지만 이 누리과정 외에도 그 원을 빛내주는 특성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특성화 프로그램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는 원래는 숲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숲에 가서 아이들이랑 활동을 하고 산을 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저랑 너무 안 맞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이 프로그램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몸으로 체험하기에는 산은 반드시 멀리서 바라봐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성격이랑 굉장히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니던 한 해가 참 힘들었는데 반면에 또 몬테소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생 시절에는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싫어했고 이 몬테소리 활동을 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기도 했는데 막상 아이들과 함께 시연을 하고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또 완전 찰떡인 거예요, 저한테. 분명히 이제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은 자기한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고 저처럼 그냥 막 갔다가는 정말 1년만 근무하고 그만두는 사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맞는 프로그램을 꼭 찾아서 가시는 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바로 게시판을 보다 보면 안타깝게도 아직도 페이백을 하는 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원의 사정도 어려울 수 있고 선생님들도 시간적 여유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하실 수도 있겠지만 페이백은 불법이에요. 절대 우리 불법을 하지 않는 예쁜 선생님들이 되시길 바래요. 여기까지 첫 번째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물론 이 내용들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해진 것도 없어요. 하지만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생님들의 고민을 조금 더 덜어드릴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 또 새 학기에도 많은 친구들 만나고 힘든 일, 행복한 일 많으시겠지만 조금 더 힘내서 행복한 유치원 어린이집 생활 되시길 바래요. 여기까지 별밤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탄으로 올게요.